맞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름? 공채희. 몇 살? 37이요. 뭐해 지금 뭐해? 아, 생산직. 생산지. 무슨 일로?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의 빚 때문에 남편이랑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고.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처음엔 그냥 지인 통해. 지인 통해서 호감을 이렇게. 서로 갖다가 남편은 8살 연하예요. 그래서 8살 29이에요. 제가 재혼했어요. 재혼을 했고. 재혼한 지 6개월? 그럼 예전 결혼했을 때 아이는 있었고? 네, 아이는 지금 중3이에요. 그러면은 빚이 얼마나 됐는데? 5,200? 5,200? 5,200. 꽤 많네. 무슨 주식했구나. 그치? 100%네. 네. 결혼하고 나서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었네. 알게 된 거네.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갚아줬어요. 저한테도 지금 1,000 얼마를 빚졌어요. 다음엔 6천만 원이 넘는 거네, 그러면. 그 얘기를 아마 나중에 했을 거고. 네, 맞아요. 그지? 다 다 되고. 불려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면은 빚을 갚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아니면 그냥 술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때? 아니 근데 남편도 투잡이에요. 그래서 생산직 일을 하고 이제 배달 대행도 해요. 열심히 사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처음엔 너무나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주위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연락 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에 술 먹고 주저앉았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주저앉았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게 이자가 너무 엄청 세요. 많아. 원래 얼마 빌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실제 원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갚아달래.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갚아달래. 이 남자가? 야, 이거 철없는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좋게 지내자고 갚아달래. 아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채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거 사채를 갚고 갚아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대출 받은 거는 자기가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 이 얘기잖아. 아니 근데 나 이 남편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남편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 고민해보고 자기가 살려고도 해보고도 막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갚아 나간다 하더라도 이 정신 차리고 살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가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맞지. 그 아이 걱정이겠죠. 대학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번 결혼을 또 실패했었고 이번에 또 이혼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야. 네, 커요. 정말 어마어마할 거야. 많이 내가 커요. 너무 채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 뭐냐면 이혼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들의 정서 상태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남편이랑 친해질 필요가 있어? 엄마 또 헤어질 거잖아. 그러면은 집 아이한테는 잘해 이 남편이? 우리 중학생 아들한테?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딱 똑똑 두들기고 밥 주려고 들어가면은 대답이 나가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채야, 나는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네가 근데 괜찮아,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난 참아낼 수 있어. 난 이 사람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혼하지 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다라는 거는 이거 불행의 연속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셋이 내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혼자 아이 키우고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꾸 가슴 아픈 일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난 세게 얘기하는 거야. 알죠? 그런 걸 고민으로 왔다라는 게 속상하잖아. 원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마음이 어느 정도 떴으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지. 사랑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채희의 마음인데, 채희는 지금 이 남편을 어느 정도 사랑해?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없어도 죽을 것 같아요. 없어도 죽을 것 같다고? 그 점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지? 남편은 어때? 빚을 떠나서 채희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 본인이 느끼잖아. 네, 예를 들어. 느껴요. 어? 사랑하는 건 느껴? 네. 자, 중요한 거는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다 그래.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 그래. 그냥 무조건 아유 나는 뭐 이 돈은 죽어도 못 해주고 우리 이제 갈라서자 하기에 아직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줘라는 아닌데 한번 진짜 내가 이 사람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채랑은 좀 다르니까 일반 대출은 뭐 대출 이자를 정확하게 갚아 나가고 하면 사실 당장 막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때는 굳은 어떤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돼. 이 남자가. 그러고 나서 아이에 대한 또 문제는 중3이니까 앞으로 대학 가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둘이 정말 열심히 또 일해서 아껴 써서 또 모으면은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웃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남편 이거 볼 테니까 남편한테 그래 한마디 진짜. 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다는 거 정말로 부끄러운 짓이에요. 만약에 채희가 이거 갚아주면 진짜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런 빚지고 이런 거 말고 본인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빨리 다 부탁할게요. 갚아요. 정말 네. 부탁할 테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할 살아서.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남편하고 약속 꼭 다짐을 꼭 받고 그랬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 알겠어요. 그래, 잘 살아. 안녕히 계세요. 그래.